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국인의 약값, 지불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제약주에 나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중국 관세 인상 중단의 엔비디아, 인텔 등 반도체 주식 급등. 반도체 업계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번 뉴스는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미국의 제약산업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행정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약값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제약회사, 보험사, 약국급 여관리사, 그리고 소비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재편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이제 약값을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 현금 직접 구매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이 보험을 통해 약값을 정산하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접근입니다. 백악관은 제약사들이 약국이나 보험을 통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개인들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그들을 없애고 미국 시민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인은 다름 아닌 보험사 산하의 약국급 여관리사 PBM들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약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겉으로는 제약사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험사와 약국급 여관리사를 우회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제약사에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하락하던 제약 관련 주가는 행정명령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화이자, 일라이릴리, 머크의 주가가 각각 3%에서 6% 가까이 오르며 바이오테크 관련 상장 지수 펀드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약국급 여관리사를 소유한 시그나, CVS, 유나이티드 헬스와 같은 대형 보험사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CVS는 5%, 시그나는 5.8%나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또 다른 내용은 이른바 최애국 약가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과 맞추겠다는 개념입니다. 백악관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제약사들이 미국 환자에게 직접 약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만약 제약사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식품의약국 FDA 의약품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위협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강경 조치는 미국 정부가 가격이나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 분석가인 크리스 미킨스는 이번 조치가 단어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 이익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면 동의할 리가 없다며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소비자 직접 구매 DTC라는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약을 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체중 감량약을 온라인을 통해 보험 없이 직접 판매하는 실험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커질수록 보험의 역할은 줄어들고 제약사들이 직접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은 보험을 통해 약값을 지불하고 있고 이번 조치가 그들의 실제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백악관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제약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제약사들은 약국급 여관리사들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구조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거액의 로비 자금을 쏟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 로비 단체인 PHRMA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보험사, PBM, 병원이 전체 의약품 지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유일한 국가다. 이 발언은 미국의 의료비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자 제약사 입장에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유통사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카디널 헬스, 맥켓슨, 센코라 등은 각각 0.3%에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소비자 대상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HIMS 앤드 허즈 헬스는 이날 4.9%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노보 노디스크와의 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일고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의료계 전반에 커다란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실제 효과 여부는 앞으로의 협상과 규제 진행 상황에 달려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조치가 제약사, 보험사, 소비자 간의 권력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약값을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경제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완화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양국 간 갈등이 더 악화돼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였고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5% 상승했고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ISHARES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는 6.7%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만 5.4% 상승했고 인텔도 3.1%, 마벨 테크놀로지는 7.3%,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7.6% 상승하며 반도체 주식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이 회사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금융 분석기관인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트 애널리스트는 이번 관세 인하 발표가 중국 관련 리스크를 완화시켜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며 2028년 수익 예상치 23배를 적용해 목표 주가를 $150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낙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출 제한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최첨단 칩은 여전히 중국으로 수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일부 부품이나 일반 제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작 핵심인 AI 칩이나 첨단 반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세 면제의 제한적 범위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거에 스마트폰, 컴퓨터 일부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면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반도체 업계 전반의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내 생산 전환으로 인한 부담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과 미국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가격을 최대 25%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격 인상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생산비 상승이 여전히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베센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인하 조치와 별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적인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전략 품목에는 철강, 반도체, 특정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관세 완화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대규모 관세 인하를 예고한 점은 투자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반도체 업계 전체의 구조적인 회복을 가져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 중국의 대응 전략, 생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라는 큰 틀 속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해 반도체 주식이 급등하는 반사이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미중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